자, 우리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7급 문제도 이제 같은 문제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이 공통 필수 과목을 이제 같이 출제했고요. 그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독자적으로 이제 출제한 그런 과목들도 있더라고요. 자, 일단 이제 행정법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국가직 행정법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됐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강론 비중이 가장 이제 좀 많이 출제됐어요. 보통 이제 한 5문제 안팎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한 8문제 정도. 그래서 이제 강론이 이렇게 많이 출제된 적이 근래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7급 시험이라는 걸 여실히 이제 보여주는 거고, 총론 문제는 이제 별로 어렵진 않았고, 강론이 약간씩 까다로웠는데, 누가 이제 멘탈을 잘 잡고,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느냐.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상당히 당황할 수 있었다.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게 많이 깔려서 그래요. 근데 차분하게, 정말 냉정하게, 그래서 이제 집중을 했더라면, 이제 소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압축을 해서, 진짜 까다로운 거 이제 뭐, 한두 개, 좀, 두세 개 정도? 많게는 이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 100점 맞기는 만만치 않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100점 맞은 친구도 있고, 90점 이상 맞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건 이제 뭘 보여주냐면,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평소에 나오지 않는 이런 법령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대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리걸 마인드도 작동이 되고 또 이제 눈치로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노하우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관련된 이런 문제도 좀 지엽적인 게 나왔는데 딱 확실한 거 하나 지우고 시작하면 그냥 자동으로 2개로 압축이 돼요. 그리고 그 둘 중에 또 이제 딱 통밥으로 골라내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걸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사람이 이제 확률도 높이는데 일단 딱 문제 보는 순간 아, 이거 뭐야. 이번에 아닌가 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망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고생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을 거울 삼아서 이제 합격권에 도달하신 분들이야 이제 열심히 면접 준비하시면 되고, 좀 아쉬운 그런 친구들은 금방입니다. 또 금방이에요. 내년 시험에 줄줄이 줄 서 있기 때문에 잘 전열을 가다듬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 안 했던 내용도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비할 거냐.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고 또 갈고 닦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자, 1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이건 뭐 너무나 쉬운 문제들이죠. 이건 늘 나왔던 의례적인 문제예요. 자, 이런 부분 정답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4번 보세요.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은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비진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적용 안 되죠. 여군 하사관, 전역지원서, 그래서 이제 공무연장 신청서. 그래서 이제 공무연장을 원했는데 전역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법에 이 법리를 주장했는데 민법이 비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법리가 사인의 공법에는 그대로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부대에서 진정한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지만 일단 전역 신청서도 냈기 때문에 유효라고 본 거죠. 그대로 적용 안 된다.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여기도 이제 엄청 많이 출제됐던 거.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고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2번 보세요. 2번 지금 보시면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자,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변경했다. 마음대로 변경해서 규정했다. 그러면 그 불용의 성질을 뭐라고 봐요? 행정명령, 행정규칙으로 봐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이제 불용해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면 전형적인 법규 명령이에요. 근데 위임도 안 했는데 처분 요건에 관한 걸 변경해서 규정했다면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불용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상위 법령이에요. 이거 그냥 행정명령으로 취급한다 이거. 내부적 효력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법 적법 여부는 상위 법령. 상위 법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불용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을 했다면 전형적인 법규명령이에요. 근데 위임도 안 했는데 처분 요건을 마음대로 변경한 거, 그건 행정명령이라는 거죠. 자, 자주 여기 이제 나오던 스타일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틀리기가 어렵다. 근데 이런 게 여러분 좀 낯설고, 저는 어려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부족한 거냐면, 아직 전형적인 기출문제를 아직 열심히 이제 숙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기출문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총론 문제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요번에 이제 출제자들의 의도가, 7급은 이제 강론을 가지고 좀 변별을 확보해야 되겠다. 좀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이제 강론 문제를 좀 많이 낸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은. 자, 여기도 이제 뭐 하나도 처음 보는 거 없어야 돼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출제됐던 거잖아요. 취소송 대상자들의 행정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만 모두.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단골로 이런 박스형으로 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냐, 처부이냐 아니냐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죠. 오히려 새로운 판례 나올 만한 거 많이 했는데 안 나왔어. 어떻게 보면 이제 구태의연한 거죠, 이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아니죠. 조교사, 기수, 면허 취소 처분. 이거 사법관계에서 발생한 거고. 그래서 처분성 부정. 이 서울대 조교수, 국립대 조교수에 대해서 재임용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과 만료통지. 처분이죠, 이거. 엄청 많이 나왔고. 당연퇴직 인사발령, 정년퇴직 인사발령, 그냥 관념의 통지, 사실을 확인한 거다. 처분 아니죠. 어업면허 선행하는 확약의 우선순위 결정. 확약, 처분성 부정하죠.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의 변동통지. 이거죠, 소득금의 변동통지. 그래서 지금 이제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니은, 미음이 되겠죠. 기억, 디귿, 리을이 쉽게 싹싹싹 그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자주 이렇게 쭉 나왔던 스타일이죠, 지금.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거부 처분 받은 것 자체가 범사행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 처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범사행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거부 처분 자체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맞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일체 정보가 그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도, 자,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때에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공개 거부 처분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분리할 수 있으면 일부만 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거부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4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5번. 행정기본법 나왔죠. 행정기본. 근데 행정기본법은 이제 단골 손님입니다. 여러분, 당분간. 기본적으로 하나는 무조건 출제를 하고 시작한다. 자, 1번. 행정청은 적부한 처분의 경우 당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취소 철회. 원래부터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잖아요. 취소 철회. 그러니까 행정청은 법적 근거 없어도, 신청이 없어도, 보통 취소 철회는 직권 취소, 직권 철회를 말하는 거예요. 처분청은 법적 근거 없어도. 감독청이 이제 법적 권한 없이 못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취소 철회에 관한 이제 일반 조항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원래 이론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던 것을. 그 다음에 2번. 자,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 자동적 처분이 도입됐잖아요. 자동적 처분. 그죠? 이게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근데 재량 있는 경우는 제외, 재량 있는 경우는. 아시겠죠? 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다 지금 나올 수 있는, 행정기본법 보니까 여러분, 행정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원법, 질서위반규제법, 행정절차법 계속 끼고 조문 보시라 그랬죠, 조문은.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조문 뭐,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 빼버리면 많지도 않은데. 틀렸고. 3번, 당사 신청에 따른 처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 법령에 해라. 신청시법, 처분시법 따른 뭐, 처분시법. 이것도 원래 이제 통설 판례에서 정리되던 걸 명문화 또 해버렸잖아, 명문화. 신청시법이 아니라 처분시법. 근데 제재적 처분은 행시법. 그죠? 근데 이제 바뀌면, 행시가 아니라 이제 유리하게 바뀌면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개정된 법령을 또 적용을 해라. 그 다음에 4번, 새로운 법령 등 법령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들이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맞죠? 이게 이제 소위법 금지 원칙, 기본적으로 이제 행시법주의 이 법리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원칙이고, 신청시법, 처분시법 따르면 처분시법, 그리고 이제 제재적 처분은 행시법, 과징금, 과태료 이런 거, 형벌도 그렇고. 1, 2, 3은 틀렸고 이제 4번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이제 자주 보시면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공부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 그런 거 기본으로 이제 뭐 주는 문제랑 마찬가지니까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보면 안 된다.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자 이게 그 도면에 고시 그 도면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래요. 명백한데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아니라 이건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무효. 명백한데도 그 특정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으니 명백한데도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면 무효다. 이건 무효. 이게 이제 틀린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전통적으로 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나왔던 거죠. 도시 계획 결정. 그러니까 정당하게 도시계획 결정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해야 돼요.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내부적인 어떤 결재가 되고 절차가 진행됐어도 고시해서 대외적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고시가 돼야 된다. 2번 맞고 1번 이제 정답이고,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3번 여러분 4번이 또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형량명령 이론이잖아요. 행정주체 행정계획 위반 결정함에 있어 이의경량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맞잖아요. 형량 혜택, 형량 흥결, 오형량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안 돼요. 위법. 그리고 여기 뭐예요?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자, 토지 소유자는 보통 이제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고 원고적격이 있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 그래서 입주하려는 자, 이 지정권자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해서 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7번.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도 사실은 새로 개정된 거 이런 날짜 나오면 좀 깐깐할 수 있는데 늘 나오던 거 그냥 쉽게 냈어요. 2번 보세요. 행정예고기간에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고는 20일이잖아요. 입법예고가 40일, 20일. 자치법규일 때 20일이고 행정예고는 그냥 20일. 자, 여기도 뭐 넘어가셔도 돼요. 뭐 어렵지 않은 1, 3, 4 다 쉬운 나오던 그런 지문들이고. 자,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건 사실 이제 이 90일, 60일로 바뀌고 나서 내가 한번 나올 거라 그랬어요, 이건. 그래서 원래 이제 60일, 30일이었는데 이것도 왜 안 나오지? 계속 그랬잖아요, 제가. 왜 안 나오지? 그것도 이제 교정되면 한번 나올 텐데. 지금 정답 지문은 아니지만 이제 1번 지문에 이제
깔아주는 거는 기존에 이제 60일, 30일이었거든요, 이게. 90일, 60일로 이렇게 바뀌었던 거고. 중요 조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론에 어떤 이제 속할 수도 있고, 뭐 총론보다는 좀 강론적, 이 법 조문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위의 전부 일부를 중지할 걸 요구하는 소송. 이런 것도 이제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한 종류로. 딱 여기 보니까 확실히 강론이죠, 지금. 이거 7급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주민소송의 한 종류로 이것도 이제 되는 거. 주민소송의 종류가 여러분 여러 가지예요. 맞고.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 이거 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탄장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대부분의 소를 지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장 이행명령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은 169조, 170조, 171조, 172조 이쪽은 무조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헌법에서도 나올 수 있고 행정법에서도 나올 수 있고 다 그쪽이죠. 지금 직무이행명령.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자, 4번은 이건 정말 연수 우리 많이 했어요. 관리반 때까지도 그렇고 모의고사로도 계속. 이거 중요하다. 딱 이거 보는 순간 이제 그 생각이 아마 같이 했던 분들은 났을 것 같은데. 자, 단체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시정명령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 대부분의 소를 지게 하겠습니다.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안 돼요. 취소 정지,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은 되고,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했는데 말을 안 들었을 때 취소 정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다고, 이거. 근데 이게 사실은 딱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걸 예상하고 이제 준비를 안 하면.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몇 번 여러분 다뤘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약간은 깐깐하게 분류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하고 풀었던 사람은 딱 보이는데, 이런 분들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그래서 다른 쪽에 막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막 3번을 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순수한 지금 이제 강론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강론 문제가 되게 많다니까, 지금. 은근히. 자, 그 다음에, 공보상 계약. 공보상 계약도 특히 뭐 이제 여러분, 1번, 2번, 특히 2번 판례 올해 9급에도 연달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형적인 공보상 계약이죠.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한 협약, 대등한 당사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보상 계약에 해당한다. 맞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엄청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강조했어요. 공보상 계약이냐, 처분이냐. 그래서 이제 공보상 계약인지 처분인지 애매모호한 지점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돼요.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면 그 의사표시는 공보상 계약관계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 행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공권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냥 뭐 기재기로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제 해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그냥 처분이 아니라 공보상 계약 해지인지 처분인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공보상 계약으로 받고 BK 21 사업 협약 해지 이런 거, 그런 건 또 처분으로 받고 또 이제 감타명령 이런 사건도 처분으로 받고 공보상 계약이라고 이제 2심에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이제 학설 간의 대립도 있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판례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공보상 계약으로 받느냐, 처분으로 받느냐. 그래서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똑같은 이제 어떤 해지인데 어떤 건 해지 통보인데 어떤 건 처분이고 어떤 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기준이에요. 3번 이제 틀린 건데. 자,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 대비할 수 있었던 거고, 공보상 계약은 또 당사소송이라는 거. 공보상 계약 한 문제씩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이제 문제가 안 바뀌었네. 이제 국가배상에 대한 건데. 여기도 이제, 어렵진 않죠. 2번 질문 보세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이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자기 의무를 명하는 형적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제 부작위는 자기 의무가 있는데, 법상 자기 의무가 있는데 부작위했을 때,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조리상. 그래서 이제 경찰, 소방공무원들. 그러니까 꼭 형식적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틀린 거죠. 용조물 뭐 개념 이제 자주 나오는 거고, 공유 사유 불문한다. 사실상 관리하고 있으면 된다. 넓게 보는 거고요. 옹벽, 공사 중인 옹벽, 용조물 아니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도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여기 이제 많이 역시 기출됐죠. 여러분 2번 지금 보세요. 미지급 퇴직 의무에 대한 지급청구권, 공무상 권리로 받죠?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뭐예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소송. 당사자 소송은 요즘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에 관한 거 대표적인 판례 다 알아들어요. 당사소송. 이제 9급 시험에도 이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나머지 그 3번, 4번도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가 근거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 조세증권 집행운영, 후속, 체납처분 당연 무효다. 대원 전환합치 판례죠. 당연 무효. 위반 세무조사에 의해서 수입된 과세자를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강론에서 늘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지방자치법 우리 좀 전에 나왔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또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번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지만, 질문을 받은 사람의 형사소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의사에 반해서 답변은 강요당하지 않는다. 맞죠? 불신검문. 이건 이제 철저히 자발적 협력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2번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해 놓을 수 있지만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 경지법 6조 범죄 방치 이상 이제 범죄인가 목전 행하지로 하고 있다 인정될 때 관계인에게 행하는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 방을 위해서 범죄 행위에 관한 실행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없고, 이게 틀렸어요. 범죄가 계속되는 중에 진압을 위해서만. 아니 그럼 이미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예방입니까? 그게 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행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전에 행하여지로 하고 있다고 인정돼. 이게 아직 착수되기 전이라 목전에 행하여지로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에게 이제 경고하고, 그래서 제지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이제 예방이 되는 거지. 지금 착수하고 나서 계속되는 중에 그거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 즉시강제가 제일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시강제, 목전에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거, 바로 예방을 해야지, 바로 제지를 해야지. 이게, 그리고 이건 조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문 몇 개 안 된다. 직전에 조문 꼭 봐라. 내가 다 일일이 읽어주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봐야 될 거. 지역적인 거 안 봐도 된다. 근데 이건 봐라. 자, 넘어가요. 다 이게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오던 수준입니다, 여러분. 나오던 수준. 그러니까 다 예상 가능한 이런 부분, 예상 가능한데, 오히려 이제 13번 같은 경우가 사실 꼭 뭐 예상 가능했던 건 아니죠, 이런 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런 게 이제 약간 좀 부담을 가질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족급여 지급 거부,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거 항고소송이야, 항고소송, 취소소송, 당사소송. 그래서 틀린 거죠. 노동부 장관 피고로. 이게 이제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도 이제 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그에 준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에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죠. 원래부터 이건 재해예요. 근데 여러분 헌법까지 다 공부했잖아. 이번에 7급 보는 사람 중에 헌법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헌법에서는 어디까지? 불합치 결정 내려진 거. 자기가 이제 지배하는 자기 승용차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이제는 산재사고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사업주가 제공한 건 원래부터 인정되던 거고. 그게 이제 헌재에서 이제 불합치 결정 내려진 그 판례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골라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근로복지공단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질병관리청, 국세청, 지자체, 관계행정기관 보험사업 관련된 기관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구간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보면서 보험사업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이 사실은 좀 낯설긴 한데 이건 그러니까 딱 1번이 좀 의심스러운 지문이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 지급 거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찌됐건 어렵게 느끼면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고요. 좀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14번 이행강제금. 이건 뭐 이행강제금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주의해야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고. 자, 건축법상 이행강제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 자, 여기 보면 이제 2번을 보세요. 건축법상 행정청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는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죠. 의무자가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는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되는 건 맞아요. 부과할 수는 없어 이제 더 이상. 근데 이미 부과된 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해야 돼요. 이건 건축법에 있는 조문이야, 조문.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은 거는 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과하지 않았던 거는. 근데 이미 부과된 거는 거기까지는 징수하라는 거지. 자, 2번이 그래서 틀린 거고, 역시 이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농지법상 이행강제면 작년에 이제 또 나왔었죠, 이거. 그때마다 이행강제 부과한다는 미리 문서로서 알려야 되고. 여러분 이제 이행강제 부과하는 거는 문서로서 알려야 돼요. 이건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그 대집행에서 이제 개통실비, 그 계고 통지는 이제 생략할 수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이제 4번 보면 이행강제, 건축법상 이행강제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 납부는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존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이건 당연 무효죠. 죽은 사람이 부과하는 거. 그리고 이건 일신 존속적이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건 이제 1초. 경찰사용 통고처분, 항고소송,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특별한 불복 절차 있는 거 소송 대상 아니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주는 문제고. 아주 전형적인 이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역시 강론 문제죠.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근데 이건 국가공무원법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방직이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이렇게 내는 거예요. 국가직이면 국가공무원법 이렇게 냈을 텐데. 자, 여기 보면 이 기출된 어떤 수준에서 이제 이것도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2번 지문 같은 거 약간 주의를 요하는데 이게 위헌이냐 다투어진 적이 있었어요. 위헌이 아니다.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이건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봤어요. 단체장끼리 서로 합의만 하면 전입할 수 있다? 근데 이건 해당 공무원 동의를 전제로.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전출입하면 그건 위법이에요. 근데 이 조문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게 이 조문 자체는 이제 그대로 맞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시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이게 견책이 들어가서 틀린 건데 파의 강정, 이 정직, 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는 이제
이 징계 의결 요구 중이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직위 해제 사유, 뭐 직권 면직, 공무원 징계 종류 요런 부분들은 이제 강론에서 공무원법 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공무원법 하나, 지방자치법 하나, 그리고 이제 경직법 하나, 그리고 이제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론이지만 이제 무조건 봐야 된다.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건 제가 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나왔지만. 그럼 뭐 나와도 어쩔 수 없어. 그런 것까지 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커버를 해야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나올 수 있는 수준. 4번이 이제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옳지 않은 거 이런 게 이제 좀 눈치로 맞춰야 돼.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몇 년에 한 번 꼴로 이게 몇 년에 한 번 꼴도 아니지. 지방직에서 뭐 한 3년 전인가 한번 역시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문하는 건 제가 여러분한테 강론의 그 범위를 주문한 건 어디까지냐면 이제 중요한 범 보는데 기출됐던 것까지 기출됐던 강론 기출문제 전반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몇 년치를 모아서 봐도 몇 개 안 돼요. 사실 따져보면 이제 기출됐던 거지. 거기까지만 보자.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확장을 하시지 말고 중요 법령 빈출되는 거하고 이제 기출문제 강론 기출문제 거기까지. 뭐 그 벗어나는 거는 이제 뭐 여력이 되면 봐도 되는데 근데 이제 굳이 안 봐도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와 소득 인정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건 이제 원칙에 관한 이런 조문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자체 이제 형편에 따라 이거는 이제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한 거니까 조례가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정하는 이 법은 최소한의 어떤 수준이에요. 법에 따른 급여 범위 수준을 초과해 가지고 급여 실시할 수 있다. 주민들 혜택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법률 선점이론, 수정법률 선점이론. 조례가 그러니까 법률과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유리하게 하는 거는 유리하게. 법으로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법이 정한 어떤 수준도 조례가 이제 달성하지 않은 건 문제가 되는데 법이 정한 수준보다 더 주는 건 그건 이제 위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가능해요. 다른 재정 아껴가지고 우리는 우리 동네 주민들 더 주겠다. 세 자녀, 네 자녀 양육비 더 주겠다. 이걸 누가 탓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경기도는 따로 주겠다는 거잖아, 더. 자, 3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할직에 고지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자 동의 없이. 딱 이게 이제 눈치가 보이잖아,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직권호?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아시겠죠? 동의를 받아서 하면 동의 없이. 이게 이제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의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막판에 그러니까 우리 그 100점 맞은 친구가 4개를 넣고서 사실 갈등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데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얘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 이 동의 없이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으면 여러분 국선 대리 이런 것들도 본인이 싫으면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틀린 건데 확신은 없는데 그래도 느낌이 그런 게 좀 작동이 돼줘야지 뭐 맞추는. 이걸 근데 틀렸다고 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있더라고. 우리 지금 이제 9급 현직 사회복지 담당 일하면서 지금 보는 애들 있잖아요. 그건 자기 업무잖아, 이게.
그런 애들은 절대 틀릴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시험 보내 있다고. 그런 애들한테는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야. 이제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이제 가끔이. 자, 환경영향평가제도. 자, 여기도 사실은 이제 이런 조문들을 다 알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그 리을번 지문 있잖아. 이거는 기본 공부량이 채워지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요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제 안에 주민은 당연히 원고 적격이 있지만, 밖에 주민, 밖에 주민은 헌법상 환경권에 기해서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해서 무효하길관 원고 적격 없어요. 어떻게 해서 원고 적격 인정받을 수 있죠? 이 수인 한도를 넘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걸 입증함으로써. 근데 이제 헌법의 환경권에 근거해서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딱 그어진다. 일단은. 그럼 어때요? 싹싹 날아가죠, 이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럼 기억은 일단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니은이냐 디귿냐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고민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냥 뭐 낯선데 그냥 찍어버리자. 1, 2, 3, 4 놓고 찍는 거하고 1, 2번 놓고 찍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아니 다시 위에. 왜? 여기 그러니까 자 기억은 이제 확실히 지문에 모르지만 지금 리을번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지문은 이제 맞는 걸 이 둘 중에 이제 선택한 둘 중에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결국 압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어디로 가야 될까? 딱 리걸 마인드 동원해서 읽어봤더니 50만 명 이상 시의 경우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해당 시 조례로. 아니 이 도가 조례로 정했는데 시 조례로 이게 반발하는 형태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조례도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 조례로 이제 정했으면 시 조례로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튼가 이게 이쪽은 맞고 아시겠죠? 그래서 100점 맞은 거야. 이걸 알아서 이 지문이 나올 걸 알고 맞춘 사람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나름대로는 야 논리적으로 잘 추론하면 충분히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헌법보다는 그래서 변별을 이렇게 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행정법 헌법에서는 그냥 크게 실수를 유발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행정법은 좀 약간은 집중해서 이 정도는 그러니까 좀 잡아낼 수 있는 알아서라기보다는 아니 니은번 디귿번 지문 이런 거 기억번 지문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압니까 사실은. 근데 나름대로 고도로 지금 나름대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사실. 리을번 정도는 이제 공부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수준이고 지문 구성상 그렇다는 거야. 지문 구성상 리을번 일단 딱딱 X가 되고 요 중에 이제 선택하는데 기억번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니은이냐 디귿이냐 아시겠죠? 이렇게 거꾸로 역추적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점 맞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여유가 있어야 이런저런 이제 추론도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막 앞에서 멘탈 나가버리면 이런 여유가 안 생기지.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 옳지 않은 거. 자, 1번. 이건 이제 나왔었어요, 이건.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튼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이제 지방자치론 또 행정학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재정법을 같이 보게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나온 적이 있었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20번. 자, 여기는 이제 기출됐던 그 바운더리예요. 아시겠죠?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도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을 확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하다. 이게 맞아요. 도교육감이 도를 대표해서 도지사를 대표로 도를 상대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헌법의 권한쟁에서도 나온 적 있죠. 경남교육감이 경남을 상대로, 경남도를 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권한쟁의도. 그리고 이거 같은 맥락에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고. 근데 2번 이거 3번 4번은 이제 기출됐던 거죠. 이게 또 이번에 지방원이 지방자탄장 조례안으로서 제한한 행정기구를, 그러니까 단체량이 제한했는데 그걸 다른 행정기구로 이제 전환하는 수정안을 지방의회가 발의하더니 그냥 일사천리로 의결, 재의결 해버렸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견제 한계를 넘었다고 봤어요. 이건 위법한 조례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호적법상, 구호적법상 호적사무. 성의사안 정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 사무로서 그랬는데 이건 이제 자치단체 사무라고 봤어요. 국가기관임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무다. 자, 틀렸고 이것도.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 대상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 업무에 속하는 자치사무다. 그런데 직무이행 명령 앞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건 기관임 사무에 대한 거죠. 자치사무에 대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기 이제 쭉 보면은 또 분명히 이게 만만치는 않았어요. 만만치는 않았는데 정말 이제 시험장에서 진짜 젖먹던 힘까지 발휘하고 그리고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라도 풀어내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막상 시험장에서는 또 이제 이 유연한 사고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잘 될 때가 또 있어요. 사실 잘 될 때가 있는데 어찌됐건 정말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소수만 합격시켜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어찌됐건 틀려도 되는 건 상관없지만 맞춰야 되는 걸 반드시 맞추고 그리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점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빠져나가는 지문, 빠져나가는 조문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유연한 어떤 대처 능력이 약간은 플러스 알파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설사 그게 작동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맞춰야 될 문제, 틀리라고 내 문제 빼고 다 맞춰준다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어찌됐건 이제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 올해 원하는 결과가 혹시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시간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음 시험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힘내시고 또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또 필기시험 통과한 사람들은 또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최종 합격할 때까지 하여간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고 이번에 이제 끝나고 첫날 둘째 날 뭐 그래가지고 첫날 뭐 연락 온 친구들 되게 이제 많이 있었는데 잘 본 사람도 압도적으로 잘 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되게 이제 우리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여기 우리 클래스에서 친하고 둘이 똑같이 89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근데 문제는 경기도고 한 명은 전라남도야. 전라남도는 완전 여유 있게 합격이고 그냥 그 지역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경기도는 그냥 이미 그냥 일배수 뭐 밖에 한참 벗어나가지고 아예 그냥 기대해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고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지방이라도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아니 그걸 누가 탓합니까? 89점도 너무 잘한 거지. 근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이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완전 여유 있는 합격권, 한쪽에서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 수준이라는 게 이게 좀 그러니까 뭐 그건 직렬에 따라서 그러기도 하고 내년에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방직, 국가직, 교육행정, 군무원도 7급으로 볼 거냐 9급으로 볼 거냐 또 육군으로 볼 거냐 국방부로 볼 거냐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한두 개는 또 이제 안전하게 그래서 합격권에 이제 좀 넣고
왜냐면 자신감도 좀 뭔가 합격에 그것도 기쁨도 계속 이제 막 힘든 대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리스크 분산해 가지고 똑같이 시험 보는데 점수를 더 맞고도 떨어지기도 하고 덜 맞고 합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군무원도 그러잖아요. 괜히 7급 국방부 넣어가지고 6급으로 넣었으면 됐을 점수인데, 그리고 또 7급 할까 9급 할까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다가 또, 그래서 이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진짜 허다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힘을 내서 일단 건강 잘 챙기시고 일단 좀 쉬었다가 전열을 가다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